네, 우리나라의 듬직한 이 코리안 빅리거죠. 이 피츠버그 파이러츠 팀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가 이 성 스캔들에 휘말려서 이 야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성폭행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건국대 이웅혁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것이 어서 오십시오. 네. 이 한류스타인 이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 사건에 이어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강정호 선수의 이제 이 성폭행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팬들이 굉장히 좀 놀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고 이게 어떻게 또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시카고 지역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 이제 일간지죠. 그렇죠. 이 네. 일간지의 그 보도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시합을 이제 마치고 그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호텔에 강정호 선수가 이제 묵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10시경을 전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인터넷 채팅 같은 것으로 그 여성을 결국 이제 그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성이 강정호 선수가 묵고 있는 호텔 방에 그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엇갈리는 주장인데요. 이 네. 여성의 그 주장은 강정호 선수가 제공했던 알코올성 음료를 그 마시고 네. 약 15분에서 20분간 정신을 잃었다. 그래서 이제 그 깨어나서 겨우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틀 후에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1년의 초동 조사, 초동 그 조치에 관한 그 레이프 킷, 그러니까 성폭행 당했을 때 그 초동으로 그 조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이 있단 네. 말이죠. 그것을 네. 받았고 열흘이 지나고 나서 시카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걸 상당히 그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시카고 트리뷴의 그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 이 피해 여성이 한국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좀 자세하게 알려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이른바 그 사생활에 대한 보호 때문에 그 네. 미국 언론들이 그 이를테면 이제 그 개인 사생활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것이 백인인지 또 흑인인지 또는 한국계 계통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추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 강정호 선수가 그렇게 영어에 그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국인일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이고요. 더군다나 그 시카고 근처에 보면 이제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네. 그 상당 부분 이제 한인이 많이 그 거주하고 있고 또 강정호 선수가 그야말로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네. 더군다나 시카고 쪽에서도 이제 그 시합 등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인 계통의 여성일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뭐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누구이고 네. 그다음에 인종은 무엇인 네. 건 알려져 있지 않고 나이만 23세 여성이다까지만 네.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요, 강정호 선수와 여성이 만나게 된 계기가 앞서도 뭐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났다고 했는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인 건가요? 네, 그 범블이라고 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2014년도에 그 미국에서 그 나온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이 그야말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같은 애플리케이션인 것이죠. 다만 이제 그 특징 자체가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앱을 사진을 네. 올리게 되면은 이 마음에 들면은 사실상 이제 마음에 드는 저 이성은 오른쪽에, 마음에 안 드는 이성은 이제 왼쪽에 이렇게 구분해 놓고 또 그 지역도 예를 들면 5km 반경, 10km 반경, 30km 반경.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이제 그 얼굴이 다 다르겠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을 하고 접근을 하고 말을 걸 수 있는 것은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속칭 페미니스트 애플리케이션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범블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이 강정호 선수와 이 고소를 한 이 여성이 강정호 선수 호텔 방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 이제 여성이 먼저 호감을 표시하고 남성한테 데이트를 이제 신청하게 돼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먼저 여성이 이제 강정호 선수에게 뭐 데이트를 하자고 신청을 했겠고, 그러니까 이제 강정호 선수가 자신이 묵고 있는 시카고 웨스틴 이제 호텔로 방으로 와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밤 10시에 이제 여성이 방으로 이제 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평상적인 상식, 일반 상식에 의하면은 여성이 먼저 남자가 있는 방까지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성폭행 혐의와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강제적으로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네.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택도
여성이 했고 네. 더군다나 그 심야 시간에 10시에 그 자발적으로 여성이 갔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닌가,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른바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든가 성관계로 좀 성관계를 한다든가 금품을 요구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지금 하나의 그 네.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강정호 선수가 약물까지 그 미리 그 준비했었겠느냐, 이런 또 의문도 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고소를 했던 그 핵심 내용이 약물을 먹어서 15분간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그 근처 병원에 가서 이 약물 반응 조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약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이 그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뭐 중요한 그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약에 자발적으로 왔는데 네. 강정호 선수가 이렇게 약물까지 또 필요했겠느냐, 뭐 이런 그 측면으로 그 봐서는 상당히 조금 그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어제 그제 그 강정호 선수가 이른바 그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네. 네. 그 이루타도 치고 경기에 전념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구단 자체가 계속 강정호 선수를 기용하고 있는 점으로 봐서는 상당 부분 강정호 선수에게 유리한 또 형국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의구심들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강정호 선수는 경기에도 자신감 있게 나가고 지금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자신감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예, 그 어제 그 한마디 이제 뭐 이렇게 언급한 걸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네. 상당히 자신감 있는 뭐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나는 야구만을 생각하겠다. 뭐 이것도 상당히 그 무엇인가 이번 혐의에 있어서 자신감 있는 표현이 아닌가 보고, 더군다나 그 구단의 그 입장을 그 봤을 때 네. 그 최근에 그 메이저리그가 성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감한데 네. 이것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뭐 4번 타자로 뭐 기용을 하고 네. 뭐 이런 점으로 그 봐서는 상당 부분 이 여성의 이 고소행위의 어떤 신빙성에 또 다른 좀 의혹이 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더 그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이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이제 그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17일에 발생한 사건이고 7월 5일 날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6월 17일 날 그 사건이 있었는데 한 13일이 지나서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이 수사할 어떤 방향, 이 피해자 측이나 또 가해자 측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적인 이제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제 그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느냐, 즉 자발적으로 뭐 성행위를 했느냐, 뭐 이 여부가 중요한 이제 수사의 그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그 고소인이 하는 얘기가 정말 신빙성 있을 만한 것이냐.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약물이 정말 나왔는지, 네. 약물이 나왔을 때 그 성분이 무엇인지, 이른바 그 향정신성 의약품과 관련된 정신을 그야말로 혼미하게 하는 것인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사가 가장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의 입장 그 병원 등에 보면은 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간호원들이 그 처음에 성폭행 여부를 이제 그 측정하는 그 상당히 그 첨단화된 되는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의 그 수사의 방향이 그 레이프 키트 테스트를 네. 통해서 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그 어떤 자료를 이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교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좀 사례를 비춰보면 여성 측에서, 피해자인 여성 측에서 이 정도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했고, 또 경찰이 일단 입건을 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그 레이킵에 보면 이제 그 혹시 가해자의 생물학적 증거를 제출하고요. 네. 또 그다음에 그 혈액도 제출해서 약물 성분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이제 그 구체적인 과학 증거 이외에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인가에 있어서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합니다. 네. 상당히 이것이 좀 미국의 특징적인 거네요. 왜냐하면 성폭행과 관련돼서 무고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 가려내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로 진짜 고소한 내용이 사실인가를 이제 그 조사를 하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이 고소인을 이 신고가 있고 나서 이틀 지나고 나서 조사를 이제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여부가 경찰은 이미 상당 부분 알려져 있을 공산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강정호 선수를 빨리 소환하지가 않는 것으로 그 봐서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긴 네. 한데 사실상 이제 이 신빙성에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상당 부분 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강정호 선수를 소환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뭐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텐데요. 만약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미국에서는 어떤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상당히 성폭행 범죄에 그 강하게 그 처벌을 하죠. 네. 더군다나 이제 시카고 이 발생지 그 일리노이 주법에 의하면 적어도 4년 이상의 그 유기징역에 그 처하도록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네. 그 뭐 합의라든가 이렇게 되면 실형을 면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명 그 스포츠 스타들이 예.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실형을 받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적은데 어쨌든 간에 법에 의하면 4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혹시 무혐의가 된다 손치더라도 이제 구단의 그 판단에 의해서 품위 손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 50경기 또는 뭐 100경기 이상의 출정 정지를 명할 수도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방출도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강정호 선수의 그 선수 생활에 상당히 그 치명적으로 불이익이 작동을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강정호 선수 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이 성폭행 혐의로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무혐의, 그러니까 이 사법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면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 출장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결과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이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5월 17일에 발생했던 이른바 강남역 공영 화장실에 있었던 네.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인데 피의자 이 30대 김모 씨가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다시 한번 또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그 사건. 네, 그 강남역 그 주변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있던 남녀가 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여성분이 네. 이제 화장실에 이제 그 갔었고 그런데 지금 저 그 범인이 그 화장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6명은 그대로 그 보내고 그 여성이 그 등장하자 그 준비했던 이제 흉기로 이제 끔찍한 이제 공격 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뭐 도망을 갔던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검거가 되었던 것인데 범인이 과거에 이제 조현병적 정신적 그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정신병자의 단순한 사항이냐 아니면 네. 여성에 대한 특정한 혐오를 가졌던 것이냐라고 해서 그 논란이 됐었고 더군다나 이제 그 국내에서는 보기 그 드물게 강남역 그 주변에 그 추모의 그 포스티지가 이제 있었던 것인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나도 일상생활을 하다가 살해에 당할 수가 있겠다 또는 네. 나의 누나, 나의 딸이 저와 같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뭐 국민적인 나름대로의 그 공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드물게 포스티지의 추모의 물결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거 발표를 했는데 범행하는 원인이 이틀 전에 그 범행 장소에서 자기가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에 맞아서 그거에 반감이 생겨서 여성에 대한 반감이 생겨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계획살인치고는 너무 단순한 이유 아닌가요? 근데 정말- 이제 그 이 당사자의 그 이제 과연 정확한 범행의 그 동기가 이제 무엇이냐 이제 그것이 가장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성에 대한 만약에 혐오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 남성이 그 담배 꽁초를 던져서 내가 맞았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그만 넘어갔는데 여성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내가 응징과 보복과 처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른바 여성 혐오 범죄의 성향이 사실 큰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일이 담배 꽁초에 관한 그 이 일이 5월 16일 날 있었고 그래서 여성을 살해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이제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약 10일 지나고 나서 26일 날 그 가게에 있었던 흉기를 준비해서 이제 범행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그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단순할 수가 있지만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훼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복과 응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표현적 동기가 발동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네. 이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제 네. 구체적인 혐의를 밝혔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에 대한 이제 반감은 있었지만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다라고 이제 검찰이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피의자 김모 씨가 이제 정신질환 때문에 여성에 대한 피해 망상 때문에 저지른 참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 여성 단체라든지 시민 단체는 너무 빨리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다라고 검찰이
결론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증오 범죄라고 여성에 대한 뭐 증오 범죄라고 했을 때는 과연 편견이 이제 존재하고 있느냐. 다른 차원이 아니고 여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네. 이유 때문에 다른 여성에도 내가 그 증오와 혐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정에 관한 것이 주로 이제 혐오 범죄로 돼 있는데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의 입장은 네. 이성과 좀 가까이 하려고 했었고 뭐 다른 이성과 접촉하는 행위가 있었고 또 본인 자체가 혐오라고 하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여성 혐오라고 보긴 어렵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주목해야 할 것이 왜 그러면 6명의 남성은 제외를 하고 네. 여성만을 선택했느냐 이 점에서는 사실상 그 혐오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 검찰이라든가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이른바 여성과 남성의 그 갈등 상황에 대해 있어서의 뭐 촉발에 대한 부담감 뭐 이것 때문에 사실은 피해 망상에 의한 범죄 행위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반감은 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상당하게 조금 애매한 진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일반 범죄보다 이런 혐오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은 없죠. 예, 그런 규정은 이제 없습니다. 네. 그런데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법 체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종교라든가 또는 이제 인종이라든가 이런 그 성에 있어서 욕설을 하고 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또 공격 행위를 했을 때는 더 뭐 처벌을 가중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법 체계가 따로 있고 네. 이것을 통계로 따로 내고 늘 이제 관찰하는 기구가 이제 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서는 혐오에 관한 이런 법 체계는 이제 없는 상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위험성은 상당 부분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그 이른바 외국인 동포에 의한 네. 범죄가 네. 생겼을 때 상당 부분 민감하게 반응한다든가 또는 그 최근에 그 성소수자의 집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비하적인 발언도 뭐 있었던 점으로 봐서는 우리도 이런 그 혐오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처와 대비 알겠습니다.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네. 네. 혐오 범죄라든지 증오 범죄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조건도 앞으로 좀 이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이홍혁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